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경제 현상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TV 보다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 광고 하나에 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오늘은 바로 그 광고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경제 이론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문이죠.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기는 저 15초짜리 광고 하나에 정말로 수십억이 오가기도 합니다. 아니, 기업들은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광고에 쏟아붓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 물건 좋으니까 사세요 라고 외치려고요? 천만에요. 그 뒤에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한 경제학적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첫째, 광고의 두 얼굴. 이게 과연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유혹하는 건지 살펴볼 거고요. 둘째, 기업들은 도대체 광고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 기막힌 황금률을 알아볼 겁니다. 셋째, 이 광고가 우리 사회 전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한번 따져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광고의 두 얼굴. 과연 광고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착한 친구일까요? 아니면 우리 지갑을 노리고 교묘하게 유혹하는 악마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광고? 그거 그냥 우리 회사에서 신제품 나왔어요 하고 알리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최신 스마트폰의 카메라 화소가 몇만이고 배터리 용량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주는 광고랑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이 음료수를 마시면 행복해져요 하는 광고. 이 둘의 목적이 과연 같을까요? 절대 아니죠. 경제학의 눈으로 보면 광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일단 광고가 뭔지 그 정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보통 기업들은 뭘로 싸우죠? 네, 가격이죠. 1,000원 할인, 하나 사면 하나 더. 근데 가격이 아닌 다른 걸로 승부를 볼 때가 있어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비가격 경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광고는 바로 이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필살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광고의 두 얼굴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제공 광고. 이건 아주 이성적이에요.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는 1억 화소고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죠. 반면에 설득 광고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감성을 파고듭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당신의 삶은 특별해집니다. 처럼요. 없던 욕망을 만들어내고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럼 어떤 상품에 어떤 광고가 더 잘 먹힐까요? 자,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사기 전에 스펙 비교가 가능한 상품을 경제학에선 탐색제라고 불러요. 이런 상품은 당연히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광고가 중요하겠죠. 반면에 새로 생긴 식당의 음식이나 새로 나온 샴푸처럼 이건 직접 써보기 전에는 품질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상품을 경험제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품에 일단 한번 써보세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하는 식의 설득 광고가 훨씬 더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아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기업들은 이 광고비를 얼마까지 써야 본전을 뽑고 이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황금률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전 세계 모든 CEO, 모든 마케팅 담당자들이 매일 밤 고민하는 문제죠. 광고비를 너무 적게 쓰면 아무도 모르고 너무 많이 쓰면 남는 게 없을 테니까요. 놀랍게도 경제학은 여기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간단한 수식을 보시죠. 모든 기업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윤 극대화라고 부릅니다. 이윤은 간단해요. 총 번 돈에서 물건 만드는 데 쓴 돈 빼고 광고에 쓴 돈까지 뺀 나머지. 이걸 최대로 만드는 게 모든 기업의 꿈이자 목표인 거죠. 이 이윤을 최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은 두 가지 질문에 동시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몇 개를 만들까? 이건 쉽게 말해서 물건 하나 더 만들 때 드는 돈이랑 그걸 팔아서 버는 돈이 똑같아질 때까지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광고를 얼마나 할까? 이 문제의 답은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입니다.
광고에 100만 원을 더 썼더니 그 덕분에 딱 100만 원어치가 더 팔리는 바로 그 순간 거기까지 광고비를 쓰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최적 광고의 황금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에 100만 원을 더 썼는데 200만 원이 더 벌린다면? 당연히 광고를 더 해야죠. 반대로 100만 원을 썼는데 50만 원밖에 못 번다면? 그건 손해니까 광고를 줄여야 합니다. 즉, 광고에 쓴 마지막 1원이 정확히 1원의 추가 수입을 가져오는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광고비 지출 수준이라는 거죠.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기업 입장에서 광고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볼까요? 이렇게 쏟아지는 광고들, 과연 우리 사회 전체에 이로운 약일까요? 아니면 해로운 독일까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TV를 켜면 쏟아지는 광고들. 때로는 우리를 현혹해서 저거 없어도 되는데 싶은 물건도 막 사고 싶게 만들기도 하죠. 광고는 분명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광고의 두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면서 경쟁을 통해 물건값을 내리게 하는 착한 얼굴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나쁜 얼굴도 가지고 있죠.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긍정적인 면부터 보죠. 광고 덕분에 우리는 발품 팔지 않고도 어떤 상품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거죠. 또 아주 재미있는 신호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모르는 신생 기업이 TV 황금 시간대에 엄청난 돈을 들여 광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와, 저렇게 비싼 광고를 할 정도면 자기 제품에 엄청난 자신이 있나 본데?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광고 그 자체가 품질에 대한 강력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분명합니다. A콜라와 B콜라가 서로 자기네가 최고라고 광고 경쟁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광고 때문에 사회 전체의 콜라 소비량이 늘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광고비는 결국 서로의 점유율을 뺏기 위해 쓴 돈일 뿐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대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광고 시장을 장악하면 좋은 제품을 가진 작은 신규 기업은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되는 높은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광고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제학적 눈으로 보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세 줄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광고는 우리의 이성에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감성을 자극해 욕구를 만들기도 한다. 둘째, 기업은 광고에 쓰는 1원과 그로 인해 버는 1원이 정확히 같아지는 그 완벽한 균형점까지 광고비를 쓴다. 셋째, 광고는 사회의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양날의 검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앞으로 광고를 볼 때 딱 5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광고는 나를 위한 정보인가? 아니면 기업을 위한 유혹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광고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멘토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